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PSPS입니다.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제가 예전에 코 성형 상담을 할 때 놀랐던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 병원은 코 성형을 할 때 연골 묶기를 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환자분이 연골 묶기라는 용어를 쓰신다는 거에 놀랐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자분이 의사분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연골묶기라는 말보다는 수처 테크닉, 인터도멀, 트랜스도멀 수처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환자분이 연골묶기라는 그런 수술적인 테크닉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이 당시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코 수술을 할 때 연골묶기라는 방법을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병원 중에 혹시 연골묶기 없이 코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에 따라서 코 수술 항목에 예를 들면 코볼 축소나 매부리 교정처럼 연골묶기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연골묶기라는 용어에 익숙해지신 듯 합니다. 물론 병원마다 의사마다 코 수술 방법도 다양하고 연골묶기에 대한 정의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병원마다의 차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연골묶기가 어떤 수술적 술기, 테크닉인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연골묶기의 종류와 그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골묶기만으로 코끝을 높일 수 있는지, 연골묶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연골묶기가 도대체 어떤 연골을 묶는 건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연골묶기의 대상은 바로 코끝의 양쪽으로 있는 날개 연골입니다. 이렇게 코끝의 양쪽에 한 쌍으로 올라가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잘 움직여지는 날개 연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 연골을 묶는 연골 묶기에도 정말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방법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연골 묶기 방법들의 복잡한 이름들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연골 묶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구나 하고 대략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터도멀 수처라고 해서 양쪽 날개 연골의 제일 높은 부분, 돔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서로 묶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쪽 날개 연골이 벌어져 있을 때 이 방법을 통해서 양쪽 연골을 모아줄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연골 묶기를 꼭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코 수술을 할 때 박리를 진행하면서 보통 이 양쪽 날개 연골을 연결해주는 인대를 끊어서 가르고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시 이 연골들을 모아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런 인터더멀 수처 연골 묶기는 꼭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술적인 술기입니다. 아마도 성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연골 묶기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으로 트랜스도멀 수처는 한쪽 날개 연골을 각각 실로 묶어서 양쪽 날개 연골의 비대칭을 교정해주거나 동시에 이 돔의 위치를 아예 새롭게 변화시키거나 등등 코끝 모양을 다듬어주는 술기입니다. 코끝의 날개 연골이 잘 발달한 서양인이라면 이 방법을 통해서 코끝을 더 높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동양인에서는 코끝을 높이기보다는 코끝의 모양을 잡아주는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듯 합니다. 요 앞에 설명한 인터도멀 수처도 마찬가지로 높이보다는 모양을 잡아주는 술기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터럴 크루럴 스패닝 수처인데요. 이름이 좀 복잡하지만 날개 연골이 올라가는 윗부분을 안쪽으로 조여줘서 날개 연골이 올라가는 각도와 모양을 조절해주게 됩니다. 이 술기는 복코 교정 등에서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다만 너무 조여지게 되면 씹힌코 모양처럼 어색해지고 심한 경우 숨쉬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힘 조절을 해서 시행해야만 합니다. 심하게 찝혀 보이는 모양의 코 중에서는 이렇게 날개 연골의 조작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 재수술을 통해서 이를 교정하는 경우에는 이런 고정을 다시 풀어주고 충분한 박리를 통해서 날개 연골이 원래 구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연골 묶기의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연골 묶기 방법만으로는 코끝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연골 묶기를 통해 복코 교정 등 코끝 모양을 좀 더 다듬어주고 양쪽의 비대칭을 교정해주는 정도이지 코끝의 높이를 높이려면 다른 추가적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그 중에는 바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비중격 연장술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 등을 사용해서 코 가운데 기둥의 높이를 연장시켜서 코끝을 높게 만들어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렇게 날개 연골 사이에 있는 기둥을 높게 만들고 여기에 날개 연골을 앞쪽으로 당겨서 고정하면 코끝의 높이를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의 기둥에 양쪽 날개를 고정하는 것도 사실 연골 묶기 한 종류기는 한데요. 이렇게 연장된 코 기둥 없이 원래 기둥에 묶는 것만으로는 역시 코끝의 높이를 많이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연골 묶기는 정말 여러 종류가 있고 코끝의 모양과 두께 등을 다듬어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지만 코끝 높이 자체를 높여주는 역할은 많이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끝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비중격 연장술이나 비주 지지대 방법 혹은 코끝에 연골이나 조직을 올려주는 방법 등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연골 묶기 방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런 연골 묶기 방법으로 코끝을 좀 더 세련되고 엣지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연골 묶기나 코끝 성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저도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